엄마 나야 늦은 밤, 낡은 아파트 작은 거실. TV 불빛만 어른거리는 가운데 72살 노인 박정자는 손에 전화기를 꼭 쥔 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사람이 다쳤어. 나 지금 경찰서야.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아들의 숨소리.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 어머님,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지금 아드님이 중대한 사고를 내셔서 긴급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사람을 얼마나 다치게 했는데요. 그날 밤, 그 한 통의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계좌번호 하나가 30년 모은 돈과 한 집안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정말로 아들의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AI가 만든 가짜였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피 같은 돈이 더는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찬바람이 복도 사이를 파고드는 12월의 토요일이었습니다. 박정자 72세. 허리가 굽은 노인이 작은 전기장판 위에 쪼그려 앉아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나오는 날, 기초연금 들어오는 날, 그리고 남편 기일. 에휴, 그래도 이번 달 약값은 어떻게 맞췄네. 정자는 오래된 통장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4,830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간당 5,000원. 하루에 4시간. 한 달에 60만 원쯤 벌었습니다. 공장 청소도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한 달에 50만 원.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노후를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12월. 간암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70세까지 일했습니다. 2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살았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75만 원. 빠듯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통장에 4,830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아프면 병원비로 쓸 돈. 마지막 순간을 위한 돈. 정자는 통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모았네. 남편한테 부끄럽지 않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나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보낸 사람 아들 박진수. 프로필 사진에는 아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최근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메시지 내용. 엄마, 오늘 시간 돼?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진수. 바빠도 엄마 생각하는구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 집에 있어. 언제든지 전화해. 답장을 보내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는 끝나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가족을 사칭하는 수법이. 정자는 뉴스를 대충 듣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아들 박진수는 42세였습니다.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 수연과 딸 지민과 함께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은 자주 전화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엄마 잘 지내세요? 약은 드셨어요? 짧은 통화였지만 정자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였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진수라고 떠 있었습니다.
정자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수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떨렸습니다. 엄마, 나야. 진수야?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래? 엄마, 나 큰일 났어.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엄마, 나 사고 났어. 차로 사람을.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분명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톤도 억양도 말투도 똑같았습니다. 뭐? 사고? 사람을 쳤어? 응. 큰일이야. 사람이 많이 다쳤대. 나 지금 경찰서야. 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수야,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나는 괜찮아. 근데 엄마, 나 구속될 수도 있대. 뭐? 그때 전화 너머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담당 검사입니다. 네? 검사님?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김민석 검사입니다. 지금 아드님 박진수 씨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셔서 긴급 조사 중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신뢰감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검사님, 우리 아들이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나요? 네. 피해자가 중상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수술 중이고요. 아드님께서 음주운전을 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 우리 애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술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 마셔도 절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어서 아드님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이요? 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요? 네. 합의금을 지불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줍니다. 그럼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자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 검사님, 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솔직히 많이 깎은 겁니다. 원래는 5천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4,8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검사님, 제가 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 안 잡혀가요? 네, 어머님. 지금 바로 합의금을 보내주시면 오늘 밤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되면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당장이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정자는 다급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아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술을 마시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돈 보낼게. 걱정하지 마. 엄마, 고마워. 미안해. 다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서 통화를 오래 못합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지 않은 채로 정자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띠링. 보낸 사람 아들 박진수. 같은 프로필 사진. 같은 이름. 메시지 내용. 엄마, 검사님이랑 지금 같이 있어. 일단 이 계좌로 보내. 지금 안 하면 나 오늘 안에 구속된대. 빨리 부탁해. 아래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KB국민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 정자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진수 카톡이잖아. 사진도 같고. 전화기 너머로 검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보시다시피 아드님이 직접 보낸 겁니다. 저희가 전화로만 속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정식 절차입니다.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나가셔서 은행 ATM에서 송금해 주세요. 먼저 1천만 원만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한 번에 안 보내요? 어머님, 금융거래법상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걸립니다. 그럼 조사가 지연돼서 아드님이 구속될 수 있어요. 나눠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저랑 통화하면서 가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기 전에 외투를 걸쳤습니다. 지갑을 챙겼습니다.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검사님, 지금 나갑니다. 네, 어머님. 빨리 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3층, 2층, 1층.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수를 구해야 해. 감옥에 보내면 안 돼. 은행 ATM은 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자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전화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쯤 가고 계세요? 거의 다 왔어요. 네, 빨리 가세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ATM 코너로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밤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ATM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4,830만 원.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하지만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검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체 버튼 누르시고요. 금액에 1,000만 원 입력하세요. 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1 0 0 0 0 0 0 0. 계좌번호는 카톡에서 보내드린 번호 그대로 입력하세요. 네. 정자는 카카오톡을 다시 열어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TM에 입력했습니다. 다 입력하셨어요? 네. 그럼 이체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적요에는 본인 계좌 이동이라고 쓰세요. 절대 합의금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의심해서 막을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정자는 적요란에 본인 계좌 이동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하시겠습니까? 정자는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잔액 3,830만 원. 1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검사님, 보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띠링. 보낸 사람 아들 박진수. 엄마, 검사님이 지금 2천만 원 더 보내래. 이번에는 계좌가 달라. 피해자 측 변호사 계좌래. 이쪽이 더 안전한 계좌래. 새로운 계좌번호. 신한은행 987-654-3210-918. 예금주 2. 정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검사님, 왜 계좌가 달라요? 어머님, 합의금은 여러 곳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검찰, 피해자, 변호사. 각각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합니다. 법적 절차예요. 아, 그렇군요. 빨리 보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정자는 다시 ATM에서 이체를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계좌번호 입력. 적요 본인 계좌 이동. 확인.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1,830만 원.
3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자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사님, 3천만 원 다 보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네. 지금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요? 네. 피해자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수술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1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검사님, 저 1천만 원 더 보내면 통장에 7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어머님, 아드님이 구속되면 보석금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1천만 원으로 끝내는 게 나아요.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보낼게요. 다시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 세 번째 계좌번호. 우리은행 554443333222. 예금주 박. 정자는 ATM에서 다시 이체를 했습니다. 1천만 원. 확인.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830만 원. 총 4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ATM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검사님, 이제 끝난 거죠? 우리 아들, 이제 괜찮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검사님? 여보세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통화 종료. 통화 시간 37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뚜 연결이 안 됐습니다. 번호가 이상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 있던 메시지들이 사라졌습니다. 채팅창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문구가 떴습니다. 대화 상대의 보안 설정으로 인해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정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진짜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에 저장해둔 번호. 아들 진수 집. 뚜루루 뚜루루.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멀쩡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너 사고 났다며? 지금 검사님이랑 같이 있다며?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무슨 사고? 무슨 검사? 그 순간 정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무슨 일이야? 정자는 ATM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속았구나. 다리가 풀린 정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내 돈, 내 노후가 끝났네.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정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정자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 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진수야. 엄마,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나, 은행이야. 진수야. 나, 큰일 났어. 뭐? 무슨 일인데? 너한테 전화 왔었어. 사고 났다고. 검사가 돈 보내래서.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야. 나 아무 일 없어.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은행, ATM. 거기 있어. 지금 갈게. 10분쯤 후 아들 진수가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정자는 아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야. 진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속았어. 내가 사고 났다고. 검사가 전화해서 돈을 보내야 한다고.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누가? 얼마나?
4천만 원. 내가 4천만 원을. 진수는 멍해졌습니다. 4천만 원?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정자는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아는 채 ATM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30만 원.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3번의 이체. 1,000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총 4천만 원.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개 자식들. 진수는 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자.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어?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해봐야지. 가자, 엄마. 진수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30년 동안 모은 돈. 다 날아갔어. 엄마, 괜찮아. 내가 채워줄게. 아니야.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노후 자금인데. 정자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물 마셔. 컵을 건넸지만 정자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밤에 4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전화로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진수는 경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정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연락이 왔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받은 전화. 아들의 목소리. 검사라는 사람.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번호. 모든 것을. 경찰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통화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정자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네요. 저장된 이름은 진수로 되어 있는데.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 번호가 아닙니다. 저희 엄마 휴대폰에 누군가 제 이름으로 가짜 번호를 저장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요즘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카카오톡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지금 대화 내역이 없는데요. 네. 아까 확인했을 때 다 사라졌어요.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바로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경찰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AI 음성 변조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SNS나 유튜브, 전화 통화를 녹음해서 목소리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진짜와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낸다고요? 네. AI 기술로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들으신 아드님 목소리는 사실 가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들은 우리 진수 목소리가 가짜였다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도 아드님 계정을 그대로 복제한 가짜 계정입니다. 프로필 사진, 이름, 상태 메시지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진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와 제 카톡 계정이 모두 도용당한 거예요? 네. SNS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에서 정보를 빼갑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역도 해킹해서 목소리를 수집하고요. 진수는 자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과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 가족 여행, 친구들과의 모임.
모두 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SNS를 비공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도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찾을 수 있나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하나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1020% 정도만 회수되는 게 현실입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10%면 400만 원. 그것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진수는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돈 벌어서 채워줄게.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결혼하고 애 키우는 데 써야 할 돈이야.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와주세요. 정식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진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아니야. 집에 가. 지민이가 기다릴 거야. 지민은 진수의 딸이었습니다. 10살. 초등학교 4학년. 괜찮아. 아내한테 말했어.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진수는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엄마 자. 많이 힘들었지? 푹 쉬어. 진수야. 응? 미안해. 엄마가 바보같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나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정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모았는데 하룻밤에 진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괜찮아 엄마. 다시 모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정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진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4천만 원.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돈. 어떻게 이런 일이. 진수는 자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2천만 원. 아내와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 교육비, 집 대출 상환, 생활비로 쓸 돈이었습니다. 일단 2천만 원은 엄마한테 드려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마련해야지.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범죄자들이 미웠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속여서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간 자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도 미웠습니다. SNS를 공개로 해서 정보를 노출시킨 것. 어머니께 보이스피싱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것.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엄마한테 제대로 알려줬으면. 새벽이 되어서야 진수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서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도 꺼냈습니다. 진수가 깼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먹어야지.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정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경찰서 가야 해요. 진술서 작성해야 한대요. 알았어. 오전 10시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이버 수사팀이었습니다. 수사관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정자와 진수는 앉았습니다. 수사관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머님, 어제 송금하신 계좌 3개를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첫 번째 계좌 KB국민은행 예금주 김. 이 계좌는 대포 통장입니다. 어제 개설된 지 3일 된 계좌고요. 어머님 돈이 들어온 지 10분 만에 전액 인출됐습니다. 10분 만에요? 네.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럼 CCTV가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현금 인출책은 20대 남자로 보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 식별은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계좌 신한은행 예금주 2. 이것도 대포 통장입니다. 역시 돈이 들어온 지 20분 만에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이체됐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총 15개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에서 다시 인출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습니다. 해외 거래소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세 번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계좌 우리은행 예금주 박. 이 계좌는 다행히 빠르게 동결시켰습니다. 동결이요? 네. 어머님이 신고하신 후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에 있던 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300만 원입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천만 원 보냈는데 300만 원만 남았어요? 네. 나머지 700만 원은 이미 인출됐습니다. 그럼 전부 합쳐서 3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하면 더 찾을 수도 있지만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4천만 원 중에 300만 원. 겨우 7.5%. 진수가 물었습니다. 범인은 잡을 수 있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은 보통 해외에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그래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범인도 못 잡고 돈도 못 찾는다는 거잖아요.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정자를 받습니다. 어머님, 혹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어머님 사건 녹취와 자료를 어르신 대상 예방 교육에 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쓰인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12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진수야. 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진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미안해. 내가 고생하게 됐네. 아니에요. 제가 엄마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자는 빈 통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바보는 아니야. 엄마는 그날 그 순간에도 나 걱정해서 그랬던 거잖아. 범죄자들이 그 마음을 이용한 거지. 아들은 새로 산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가 비밀 코드 하나 만들자. 진짜 내가 급하게 돈을 부탁해야 할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이 말을 먼저 할게. 어떤 말? 엄마, 우리 집 앞 순댓국집 기억나? 이 말 나오기 전에는 그 어떤 얘기도 그 어떤 계좌번호도 절대 믿지 마. 정자는 웃음 반 눈물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집 순댓국이 우리 둘만의 암호네. 그리고 아들은 가족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방. 아들 진수. 엄마 정자. 며느리 수연. 손녀 지민. 채팅창 첫 줄에 아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 돈 관련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 방에 먼저 물어보기. 혼자 결정 금지. 약속. 정자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수는 매일 퇴근 후 어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녁을 가져왔습니다. 도시락, 죽, 반찬. 엄마,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죠. 진수는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여줬습니다. 어린아이 돌보듯이. 정자는 몇 숟가락 먹고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어. 알겠어요. 나중에 배고프면 드세요. 진수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고 갔습니다. 12월 15일 진수의 아내 김수연이 정자를 방문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수연이. 왔구나. 수연은 38세였습니다. 진수와 결혼한 지 12년. 키는 165cm쯤 긴 머리를 묶었습니다.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어머님, 과일 가져왔어요. 사과랑 배예요. 고마워. 그냥 두렴. 수연은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정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응. 진수한테 다 들었어요.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정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 너무 바보 같지. 30년 동안 모은 돈을 하룻밤에. 아니에요, 어머님. 바보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범죄자들이 너무 교묘해요. 하지만 어머님,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진수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수연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진수랑 저랑 의논했어요. 일단 2천만 원은 저희가 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너희 돈이야. 지민이 교육비에 써야지. 괜찮아요. 지민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한테 패 끼칠 수 없어. 패가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수연은 정자를 안았습니다. 정자는 며느리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울지 마세요, 어머님. 한참 후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도 거의 다 날아갔고 앞으로 병원비도 필요하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수연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와 딸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10살. 초등학교 4학년. 키는 140cm쯤 긴 생머리에 교복을 입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민이 정자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정자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빠가 할머니 아프시다고 했는데.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진수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사왔어요. 치킨이랑 피자. 그렇게 많이 사올 것까지야. 오늘은 다 같이 먹어요. 가족끼리.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꺼냈습니다. 콜라도 따랐습니다. 자, 건배. 네 사람은 콜라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치킨은 바삭했습니다. 피자는 따뜻했습니다.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이상한 전화 조심하라고 배웠어요. 보이스피싱이래요. 그래? 네. 선생님이 요즘 AI로 가족 목소리를 흉내낸대요. 그래서 절대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안 믿으래요.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 괜찮아요.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요. 지민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가족끼리 비밀 암호를 만들래요. 비밀 암호? 네. 진짜 급한 일 있을 때만 쓰는 암호요. 그 암호 없이는 절대 돈 안 보내는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가 지민아. 그럼 우리 암호 뭐로 할까요? 진수가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앞에 순댓국집 있죠? 거기 기억나세요? 그럼.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데려간 집이잖아. 맞아요. 거기서 우리 둘이 처음으로 소주도 마셨었죠. 정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소주 한 잔 마시고 얼굴이 빨개졌지. 그럼 암호를 순댓국으로 할까요? 진짜 급한 일 생기면 먼저 엄마, 우리 순댓국집 기억나? 라고 물어볼게요. 그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가짜예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지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암호 있어요. 할머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파란색. 그래, 우리 지민이 파란색 좋아하지. 식사를 마치고 지민이 할머니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그렸어요. 그림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지민. 위에는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도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민이. 밤 9시쯤 진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거라. 문을 닫고 정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식탁 위에 지민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가족이 있어. 혼자가 아니야. 정자는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12월 20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동결됐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은행에서 수령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오후 2시 정자와 진수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자는 서명했습니다. 300만 원을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자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4천만 원 중에 300만 원. 7.5%밖에.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라도 찾은 게 다행이에요, 엄마. 그렇긴 하지. 은행을 나오는데 은행 직원이 정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네. 직원은 팸플릿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안내문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청 강당에서 있어요. 시간 되시면 참석해 보세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요? 네.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아서 시에서 무료로 교육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도 소개하고 예방 방법도 알려줘요. 정자는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자는 팸플릿을 읽어봤습니다.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교육. 일시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시청 대강당. 내용.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소개. 실제 피해 사례 발표. 예방 방법 교육. 질의응답.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가야겠다. 나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정자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진수가 차로 모시러 왔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시청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가 20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70대, 80대였습니다. 정자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진수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오전 10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강사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었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소속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맡은 김민수 경위입니다. 강사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통계입니다. 2022년 8천억 원, 2023년 1조 원, 2024년 1조 2천억 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 피해가 전체의 65%를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자들이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AI 음성 변조입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기술이죠. 화면에 오디오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엄마, 나야. 어르신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입니다. 진짜와 구별이 안 되죠? 강사는 실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관할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72세 어르신이 AI 목소리에 속아서 4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드님 목소리를 듣고 아드님 카카오톡 계정에서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AI가 만든 목소리, 복제된 카카오톡 계정. 어르신은 37분 동안 전화를 받으며 3번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르신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어르신은 아드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 부모 걱정하는 자식 마음. 그걸 악용하는 거죠.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강사는 예방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끊고 다시 전화하세요. 아들이라고 해도 딸이라고 해도 손자라고 해도 무조건 끊고 직접 전화하세요. 둘째, 가족끼리 비밀 암호를 만드세요. 진짜 급한 일 있을 때만 쓰는 암호요. 그 암호 없으면 절대 믿지 마세요. 셋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가족, 이웃, 은행 직원, 경찰. 누구라도 좋습니다. 넷째,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신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범죄자가 나쁜 겁니다. 혹시 피해를 당하셨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알리세요. 숨기면 범죄자만 좋아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정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앞에 계신 어르신. 정자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72세 어르신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정자를 봤습니다. 4천만 원. 잃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요. 내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었어요. 하지만 경찰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알려야 다른 사람이 안 당한다고. 정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아무리 급해 보여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꼭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정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처럼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교육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들이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정신 번쩍 났어요. 나도 저번에 비슷한 전화 받았는데 이제 절대 안 속을 거예요. 용기 내셔서 고마워요. 정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내 돈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용기 내셔서. 아니야. 당연한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분들은 창피해서 숨기는데 엄마는 알리셨잖아요.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자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씩. 진수는 약속대로 2천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진수야 이건. 엄마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정자의 통장 잔액은 1,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돌려받은 300만 원, 진수가 준 2천만 원, 그리고 남아있던 83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당장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월 15일 정자는 다시 시청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어머님 실제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목소리가 안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자라고 합니다. 72세입니다. 작년 12월 6일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정말 우리 아들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사람을 다치게 했어. 지금 경찰서야. 합의금 보내지 않으면 구속된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 감옥 안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검사라는 사람, 계좌 이체, 모든 것을. 37분 동안 저는 3번이나 돈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도 진짜 같았고 카카오톡도 진짜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AI가 만든 목소리, 복제된 계정. 저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알리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알려야 다른 사람이 안 당합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서입니다. 정자는 어르신들을 둘러봤습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끊고 직접 전화하세요. 아무리 급해 보여도 아무리 진짜 같아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이웃한테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조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자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당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정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내셔서.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정자는 그들과 악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엄마가 다른 사람들 돕고 계시잖아요. 엄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위로가 되네. 엄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조심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정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은 4천만 원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구나. 2월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매달 한 번씩 시청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강사로, 때로는 청중으로.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입니다.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정자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작년에 비슷한 전화 받았어요. 네?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할머니, 나 사고 났어. 돈 좀 보내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끊고 손자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머니, 나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잘하셨네요. 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알려주셔서 조심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2월 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추가로 50만 원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계좌 중 하나를 동결시켰는데 거기서 어머님 돈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됐습니다. 총 350만 원을 회수한 것입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조금씩 찾고 있네요. 응. 다행이야. 그리고 엄마, 제가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요. 500만 원. 이것도 엄마 드릴게요. 아니야, 진수야. 그건 내 돈이야. 엄마 받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진수는 500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정자의 통장 잔액은 19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진수야.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진수 가족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3월 15일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고객님의 택배가 반송 위기입니다.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 정자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또 사기꾼들이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애들아, 이런 문자 왔는데 사기지? 곧바로 진수가 답장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절대 링크 클릭하지 마세요. 수연도 답장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의심되면 바로 물어보는 거 맞아요. 지민도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엄지척 이모티콘.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안 속아. 나 이제 똑똑해졌어. 저녁에 진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문자 잘 처리하셨네요. 그럼. 엄마가 이제 배웠지. 자랑스러워요, 엄마. 진수야 있잖아. 네? 나. 이제 괜찮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다행이에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강하게 이겨내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4월. 정자는 복지관에서 정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료는 한 번에 10만 원,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AI 음성 변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자는 자신이 당한 사례를 들려주며 예방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르신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구별해요? 카카오톡은 프로필을 자세히 보세요. 가짜 계정은 친구 목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의심되면 무조건 전화로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로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평소에 쓰던 번호로 전화하세요. 문자나 카톡에 나온 번호 말고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로요. 정자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했어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정자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5월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정자를 불렀습니다. 정자 씨,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다음 달에 KBS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특집 방송을 한대요.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정자 씨께서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TV에 나가라고요? 네. 실제 피해자 사례를 알리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얼굴이 나가나요? 원하시면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어요.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겠지. 좋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5일 KBS 방송국. 정자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머님,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자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 전화, 카카오톡, 돈을 보낸 일, 목소리가 정말 우리 아들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제한 거죠?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기계가 만든 목소리라는 걸. 4천만 원을 잃으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강의도 하시고 계신다고요? 네. 복지관에서 매주 강의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가끔 강의 요청이 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피해자에서 강사가 되신 거네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안 당하셨으면 해서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 뉴스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TV에 나오시다니 대단하세요. 에이, 뭐 대단해. 그냥 내 이야기 한 거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창피해서 숨기는데 엄마는 공개적으로 알리잖아요. 정말 용기 있으신 거예요.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 나 용기 있어. 이제 두렵지 않아. 6월 10일 월요일 저녁 9시. 정자는 집에서 TV를 켰습니다. KBS 뉴스였습니다. 진수 가족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집 뉴스입니다. AI 보이스피싱 어떻게 막을 것인가? 화면에 정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우리 아들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정자의 인터뷰가 5분 정도 방송됐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지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TV에 나오셨어요. 그러게. 신기하네.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방금 뉴스 봤어? 내 어머니 아니야? 대단하시다. 용기 있으시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봤대요. 대단하시다고. 에이 뭐. 그날 밤 정자의 휴대폰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 교회 친구들, 이웃들. 정자 씨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선생님, TV에서 뵀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정자는 하나하나 답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TV에 나왔다.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냈다. 4천만 원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돈은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용기, 희망, 그리고 의미. 나는 이제 괜찮다.
정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자는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여러 복지관, 경로당, 구청에서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한 달에 12번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료는 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국민연금 4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강사료 15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225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엄마, 이제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히려 전보다 수입이 늘었네. 엄마가 열심히 하신 덕분이에요. 정자는 강의료로 번 돈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봉사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단체였습니다. 엄마, 왜 기부하세요? 엄마도 피해자신데. 그래도 나는 가족이 있잖아. 너희가 도와줬잖아. 근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정말 힘들 거야. 진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9월 어느 날 정자는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자 씨, 금융감독원에서 홍보대사 제의가 왔어요. 복지관 관장이 말했습니다. 홍보대사요? 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요. 포스터도 찍고 광고도 찍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정자 씨가 제일 적합해요. 실제 피해자이면서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네. 좋아요. 하겠습니다. 10월 1일 금융감독원 사무실. 정자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공식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정자 씨 환영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요? 네. 한 달에 10번 정도 활동하실 거예요. 강연, 포스터 촬영, 라디오 인터뷰 등등. 정자는 놀랐습니다. 이제 한 달 수입이 400만 원이 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포스터 촬영이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어줬습니다. 정자 씨, 이쪽 보세요. 네, 좋아요. 미소 지으세요. 포스터 문구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저는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잃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홍보대사 박정자. 포스터는 전국은행, 우체국, 관공서에 붙었습니다. 진수가 은행에 갔다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사진을 찍어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엄마, 은행에 엄마 포스터 붙어 있어요. 대박. 정자는 그 사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이야. 10월부터 정자는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도시의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강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이제는 여러분을 돕는 강사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은 정자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72세에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분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꼭 확인하세요. 강연이 끝나면 많은 어르신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생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정자는 그들과 하나하나 악수했습니다. 11월 정자는 라디오 인터뷰에도 출연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 박정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자 씨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고요? 네. 작년 12월에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자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은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피해자에서 교육자가 되신 거네요.
저는 단지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인터뷰는 30분간 진행됐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자 씨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감동적이에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수 가족은 정자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뭘 축하해? 엄마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식탁에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초가 1개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하길. 소원을 빌고 초를 불었습니다. 우와. 지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정자는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4천만 원을 잃었어.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돈만 잃은 게 아니야. 많은 것을 얻었어. 뭘 얻으셨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자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어. 힘들 때 너희가 옆에 있어줘서 이겨낼 수 있었어. 진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진수야 고마워. 수연아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 사랑해. 네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강사가 되었습니다. 수입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4천만 원. 비싼 수업료였지만 값진 배움을 얻었어. 정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얘들아, 1년 전 오늘 엄마는 큰 실수를 했어. 하지만 너희 덕분에 이겨냈어. 이제 엄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 엄마 자랑스럽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 너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진수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수연 어머님 정말 존경해요. 지민 할머니 최고.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강의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복지관에서 50명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자는 내일 강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전화로 돈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끊고 직접 전화하기. 가족끼리 비밀 암호 만들기. 혼자 결정하지 않기. 의심되면 112 신고하기. SNS는 비공개로 설정하기. 정자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정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자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을 1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2년 전에 잃은 돈보다 더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의 어땠어요? 진수가 전화했습니다. 좋았어. 50명이나 왔더라. 다들 열심히 들었어. 다행이네요. 있잖아, 진수야. 강의 끝나고 한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선생님 덕분에 저번에 사기 전화 받았을 때 안 속았어요 라고. 와, 대단하네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뿌듯하더라.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싶어서. 진수는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아들. 전화를 끊고 정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12월의 그 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돈은 다시 모았습니다. 아니,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정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초청이 옵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뷰 요청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강의가 끝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배웠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 말 한마디가 정자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수는 정자를 모시고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적힌 글자 하나. 순댓국 엄마 여기 기억나? 아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메뉴판을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사준 순댓국 집이잖아. 맞아.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둘이서 소주도 한잔 했었지. 아들은 잠시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날 전화 받고 돈 보낼 때 나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나 감옥 안 가게 하려고. 정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내가 바보지. 내 말 한 번만 확인했으면 됐는데 아니야. 엄마는 그날도 지금도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킬 차례야. 그 순간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눈을 마주봤습니다. 아들이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인데요. 고객님 대출 한도. 아들은 허허 웃으며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저 지금 제 옆에 보이스피싱 한 번 당해보신 어머니 계신데요. 혹시 교육 좀 시켜드릴까요? 상대방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순댓국을 먹으며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제주도? 네. 가족 여행이요. 엄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끼리 가. 엄마도 같이 가야죠. 우리 가족 여행이잖아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가족끼리. 일주일 후 네 사람은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긴장했지만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재미있죠? 지민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신기하네. 하늘 위에 이렇게 올라오다니.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렌터카를 빌려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정자는 숨이 가빴지만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수와 수연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와, 경치가 정말 좋네. 정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해산물 식당에 갔습니다. 회를 시켰습니다. 싱싱한 회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지민이 회를 집어 할머니 접시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민이. 정자는 회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네.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와서 여행하다니. 밤에는 숙소에서 넷이 함께 TV를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어디 갈까요? 글쎄, 너희가 정해. 그럼 한라산 갈래요? 한라산은 너무 높지 않을까? 괜찮아요. 중턱까지만 가요. 다음 날 네 사람은 한라산에 갔습니다. 천백고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숲이 울창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네. 엄마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진수가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천백고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수연이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정자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진수, 며느리 수연, 손녀 지민,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았구나. 3일간의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정자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정자는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2년 전 저는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르신들을 둘러봤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면 더욱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마음입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평생 모은 돈인데.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너무 화도 났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돈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키는 데 쓰인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꼭 조심하시고 의심되면 꼭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실 작년에 전화 받았었어요. 네.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일단 끊고 아들한테 직접 전화했죠. 잘하셨네요. 네. 아들이 아빠, 나 아무 일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만약 선생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저도 돈을 보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선생님이 용기 내서 알려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할아버지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다. 내 이야기를 들어서 사기를 안 당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아, 내가 잃은 4천만 원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을 지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는 정말로 괜찮다.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행복하다. 정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정자는 큰 무대에 섰습니다. 서울시청 대강당.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사기 예방대회였습니다. 정자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조명이 환했습니다. 긴장됐지만 정자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자입니다. 73세입니다. 2년 전 저는 보이스피싱에 당해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정자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37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자는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강의했던 날,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 TV 출연, 홍보대사 활동.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입니다. 서로 돕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자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처럼 사기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나쁜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곧 500명 전체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정자를 진수 가족이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셨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자는 가족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정자는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지민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그럼 너희가 있고 지민이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지. 진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날 밤에 제가 진짜 사고 났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 멀쩡하잖아. 아니, 제 말은 만약 제가 정말 사고가 나서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 했는데 그 사기 때문에 엄마가 제 전화를 안 믿으시면 어떡하나? 정자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럴 일 없어. 우리 아무 있잖아. 순댓국집. 맞아. 그리고 가족 단톡방도 있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진수야 있잖아. 네. 나 이제 진짜 괜찮아. 돈 잃은 것도 사기당한 것도.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야. 엄마. 그때는 몰랐어. 그 일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줄.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AI가 내 아들 목소리를 훔쳐갔지. 하지만 진짜 아들의 사랑은 훔쳐가지 못했어. 범죄자들이 내 돈을 훔쳐갔지. 하지만 내 용기는 훔쳐가지 못했어. 진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기 아이스크림 트럭 왔어요. 그래? 그럼 가서 사 먹자. 세 사람은 일어나 아이스크림 트럭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원 벤치가 보였습니다. 2년 전 그 밤, ATM 앞에서 주저앉아 울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새로운 시작이었어. 정자는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들과 손녀와 함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오늘 나는 4천만 원을 잃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다. 많은 것을 얻었다. 가족의 사랑, 새로운 친구들, 삶의 의미, 그리고 용기. AI는 내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진심은 흉내낼 수 없었다. 범죄자들은 내 돈을 훔쳐갔다. 하지만 내 희망은 훔쳐가지 못했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앞으로도 나는 계속 걸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박정자 73세. 정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강의가 있습니다. 부산 복지관에서.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 때문에
오히려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박정자 씨처럼 내가 더 고생하면 되지 하는 마음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전화 한 통, 카톡 한 줄로 돈을 옮기기 전에 꼭 한 번은 가족과 은행과 경찰과 상의할 것. AI가 목소리를 속일 수 있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얼굴 보고 더 자주 괜찮냐고 물어야 한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녁 딱 5분만 시간 내서 전화 한 통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엄마 이상한 전화 오면 나부터 먼저 생각해. 그리고 나만 아는 암호 물어봐.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4천만 원 그리고 평생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박정자 씨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통장 그리고 마음에 언제나 안전히 함께하길 바랍니다.